어제 그 서울의 소리에서 네.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서울에서 보도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보도였어요. 그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입니다. 물건 가방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나왔고요. 아, 소리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지금 소리는 안 들어가요. 자막만 들어가고 화면이 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까맣게 나오죠? 방 기자님? 아,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 카메라가 손목 시계입니다. 아, 손목 시계 카메라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게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 아크로비스타고 네. 집에서 지금 만났군요, 김건희 여사를. 그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가 집이고 그 아래 지하인가요? 지하 1층에 그거 있잖아요. 사무실이 코바나콘체 사무실 있잖아요. 그때 맞습니다. 당시 찍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손목 시계인데 그때 이미 대통령이 된 이유기 때문에 취임한 이유군요. 네. 그래서 DO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네요. 저게. 그래서 물론 뭐 안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이 지금 나중에 안 되는데 요거는 무슨 장면입니까? 이거는 무슨 장면이에요? 아, 이게 제품에 대한 설명하는 거죠? 설명. 이거는 김건희 여사와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아, 이거는 그 최재형 목사가 직접 찍은 거예요? 직접 이것을 사는 과정까지 찍은 본인이 겁니다. 찍은 거예요? 본인이 직접 사는 과정. 저분이 저 조그만한 가방 있잖아요. 저게 무슨 뭐 송아지 가죽이 300만 원이네. 깜짝 놀랐죠. 저거 하나에 명품이 무슨 이태리에서 만든 거고. 손바닥만한 게 300입니다. 아, 그러네요. 300만 원이네. 근데 저걸 왜 찍었을까요, 저분은? 말씀을 계속 드릴까요? 예, 말씀하시죠. 우선은 이 목사님이 그 미국 시민권자 목사님이세요. 아, 그래요? 네, 미국 시민권자고 그 통일 운동가세요. 통일 운동가인데 왜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요?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후보 때부터 통일에 대해서 이미 통일부 지금 뭐 없어진다 말이 나올 정도로 통일에 대해서는 거의 반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 그 전부터 김건희 여사한테 한 번은 카톡을 한번 보낸 적이 있으셨대요, 목사님이.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네, 보낸 적이 있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뭐 집안이 같은 고향이라고 했나? 그래서 친분을 쌓고 카톡으로 얘기를 주고받고 더 적극적이었었대요. 근데 저는 저 영상을 처음 봤을 때 그냥 약속을 어떻게 잡았어요. 어떻게 인맥을 통해서 잡고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씨가 정말 싫다고 하는데 갑자기 선물을 주고 나오고 김건희 씨를 비판하는 보도인가라고 저도 이상했죠. 그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었었다. 그 전에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고 했었다. 아, 서로. 네, 주고받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있나요? 뭐 샤넬 향수하고 샤넬 있어요? 화장품을 그 전에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영상은 없습니다. 영상은 없는데 그것은 사는 과정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저녁에 또 방송이 또 나갑니다. 일부 되게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 오늘 저녁에는 되게 중요한 방송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요한 방송은 그냥 선물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김건희 씨의 목소리 입장에서 요거군요. 네. 김건희 씨의 목소리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업무와 연관된 무언가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위법한 거거든요. 선물 받은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지금 김건희 씨가 직접 얘기를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도 오전 12시 7분이면 새벽이잖아요, 거의. 그때 카톡을 하셨네.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DO를 받았을 때 김건희 씨와 9월 7일 직접 수요일. 카톡을 주고받았던 건데요. 네. 저렇게 선물을 사진을 찍어서 전달을 하면은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서 저렇게 저런 걸 사죠? 이해를 못 하겠네. 자, 이거는요. 왼쪽에 지금 블러 처리한 사람은 비서입니다. 유땡땡 비서. 그러니까 유비서라고 하면 돼요. 이거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샤넬 가방, 샤넬입니다. 샤넬 가방이 아니에요. 샤넬 향수와 샤넬 그 화장품입니다. 저것도 백만 원이 훨씬 넘는데요. 네네. 전 뭐 샤넬 화장품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다운 점프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스카프. 자 보세요. 목사님이 직접 얘기를 하기를 그랬대요. 그 취재에 따르면은. 아까처럼 되게 그 다운 점퍼나 스카프 같은 거는 명품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 명품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국내에 되게 국내. 괜찮은 좋은 브랜드. 근데도 싫어하셨대요? 아니요. 그거를 보냈을 때는 일십을 하셨대요. 김건희 여사 이거 설명이 김건희 씨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읽고 답변을 뭐 요즘에 하는 거죠. 이제 요즘에 MZ 세대들이 쓰는 그 줄임말이죠. 일십 읽고 씹었다라는 줄임말입니다. 답장을 안 했다. 네, 그러니까 일십을 했다. 네, 그렇죠. 읽고 답장을 안 제가 했다. 이제 MZ 세대라는 걸 좀 어필 한번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끝머리 다시 할게요. 끝머리. 끝. 아무튼 MZ의 끝. 40대. 아, 그쵸. 저희 아들이 그랬으니까 엄마랑 나랑 같은 세대는 좀 아니지 않아요? 했던 제가 우기고 있는. 않습니까?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여러 번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고가는 고가죠. 저희가 생각할 땐 고가죠. 네. 그러나 명품이 아닌 라인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던지 할 때는 읽고 답변을 아예 안 했대요. 네. 아예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안 하고 명품을 보낼 때는. 아까 샤넬 보낼 그렇게 보냈을 때는 유땡땡 비서를 통해서 여사님께서 시간이 없지만 한번 내보도록 하겠다라는 답변, 비슷한 취지의 답변이 아까 보셨죠? 답변이 왔었고 그래서 만났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샤넬을 줄 때는 줬던 것이 영상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래서 카톡을 공개를 한 거죠. 사진 카톡을. 보내고 그거를 보고 여사님께서 그런다라는 것이 공개가 됐고 이후에는 또 디올 아까 그 300만 원짜리 그거를 하고 여사께서 또 김건희 씨가 직접 연락이 와서 이런 식으로 좀 만나게 된 건데요. 문제점은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면 이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가 이 카메라가 하나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오늘 저녁에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우선은 그게 카메라가 하나였는지 여러 개였는지는 아직은 비밀인 것 같습니다. 아직 밝히진 않았고요. 근데 저것은 아까 영상이 되게 그런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로 찍었던 것이고 여기서 문제는요. 대통령실 경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본인들은 그 여사라고 얘기하니까요. 뭐 영부인 여사가 뭐 어찌됐든 간에 보안이 왜 철저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쇼핑백을 들고 들어갔어요. 저기는 그러니까 현재는 아크로 비슷한데 그때도 경호가 있어야 되죠. 대통령 부인이니까. 근데 경호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문제는 경호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면 쇼핑백을 들고 들어갔다가 들고 나옵니다. 아니 놓고 나옵니다. 놓고 나오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면 경호가 느슨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다. 그렇죠. 그런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의 배우자면 영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경호가 구멍이 뚫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선물에 눈이 멀어서 구멍이 뚫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와 그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직무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런데 오늘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저녁에 방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요? 네. 그리고 또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 이 최재현 목사는 통일 운동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국 시민증언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최재현 목사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씨나 유석열 정권에서 가고자 하는 통일 정책 방향과는 아예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행사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그 외인 만찬이 있었잖아요. 그때 100 얼마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그 외인 만찬에는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도 초청받지 않았다. 그래서 누가 왔는지 100여 분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좀 누가 왔는지가 많이 이렇게 보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 받을 수 있는 인사인가라고 따졌을 때는 우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초청 받았는데 김건희 씨를 통해서 초청을 받은 겁니다. 김건희 씨를 통해서. 근데 그때까지는 김건희 씨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카톡으로 주고받았던 사이였는데도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초청을 받았느냐라는 거가 그것만 문제의 포인트가 아니고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예. 이렇게 100여 명만 초청받을 수 있는 곳에서 김건희 씨의 입김으로 예. 얼굴도 보지 않은 분이 바로 초청 명단에 바로 들어가고 실제로 초청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 과정이 상당히 문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예.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서울의 소리 그 기자와 7시간인가요? 네. 거기서 내가 정권 잡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랬었죠. 그거와 비슷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은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본인이 정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포할 만한 어떤 무언가가 아마 오늘 저녁에 방송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은 왜 그러면 그러니까 궁금한 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면 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최재형 목사라는 분은 왜 저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분인데 왜 선물을 주려고 했으며 왜 이걸 찍었으며 이런 이제 의혹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걸 취재했던 기자가 이제 MBC 기자였었죠. 그래서 예전에 전 MBC 기자였었죠. 그러니까 전 MBC 기자입니다. 그분 그 취재를 통해서 제가 방송에서 들은 겁니다. 저도 이제 그 목사님과 직접 연결한 건 아니니까. 처음에는 통일 정책 방향이 잘못돼서 그거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자 그 방향이 잘못 네 그렇게다가 연락을 먼저 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연락을 먼저 했고 그런저런 얘기가 저로 주고받으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으로 이 정권이 갔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근데 중간에 김건희 씨가 되게 소탈한 모습도 많이 보였었잖아요. 소탈한 모습도 보이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생각이었었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있었던 뭐 점퍼라든지 그 국내 브랜드 이런 걸 보냈을 때 완전히 무시하고 명품 브랜드만 반응을 하고 만나는 그런 거 이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던 건 아닌가라는 추측이 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방송하면은 좀 더 많은 것이 근데 중요한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왜 그랬는지가 중요한 것보다도 궁금할 수는 있죠. 저도 그렇죠. 처음에 궁금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 그걸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 대통령실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선물을 명품을 받았다.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려주지 않았다. 그건 정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와 연결되는 무언가 어떤 발언이 있었다. 그럼 진짜 그거는 국정농단이에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렇죠.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농단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국정농단이죠. 아직은 그렇죠. 우리가 확인된 게 아니니까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진짜 이경 부대변인이 추측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국정농단이에요. 글쎄요, 제가 뭐 추측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오늘 보도가 그렇게 연관되는 보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된 보도가 저녁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한번 저희가 그걸 보면서 네,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고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니까 이경 대변인을 보호해야 돼요, 제가. 네, 저는 엑셀 안 밟고 있었는데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마이 TV는 방송통신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하기 싫으니까 기침이 나오는 거야. 근데 진짜 큰 문제네요. 이게 아이고야. 대통령 부인쯤 돼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넙죽넙죽 받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진짜 이거는요. 아니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저는 무슨 그게 국정과 관련된 얘기를 안 했더라도 대통령 부인이 돼가지고 이런 선물을 받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건 거절하거나 아니면 돌려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국내 브랜드는 안 받으셨잖아요. 아니, 대답 안 하셨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자체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뭐 나중에 진짜 이경 부대변인 말처럼 국정과 연관된 무슨 일이 있으면 더 큰 이건 정말 국정농단이고요. 그걸 떠나서 그냥 이걸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다. 저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민주당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된다. 저는 27일 날 이제 코바나 콘텐츠 그 뭐죠? 코바나 콘텐츠 이제 그거죠? 회사? 아니요. 우리 그거. 특검. 뭐요? 주가 조작 갑자기. 그러니까, 주가 조작 김건희 특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주가 조작 관련돼서도요. 이게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받으면 그것도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나중에 거부권 행사하면 그것도 논란이 될 수 있죠. 논란이 있는 거고요. 일단 국회는 올라가는 거니까요.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아마 이런 상황도 같이 특검이 된다든지 물론 27일은 아니겠습니다. 계속 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죠. 그리고 논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이건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저녁에 또 이슈가 나오면 그때 또 추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고요.